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시대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TV에 트로트 엄청 많잖아요. 트로트. TV만 틀면 트로트야. 사실 제가 보는 프로에는 트로트가 안 나와. 저는 TV를 거의 안 보는데 오랜만에 복면가왕을 봤는데 복면가왕에서도 트로트가 나오더만. 그래서 바로 채널을 돌렸는데 제가 이게 그냥 제 정서에는 아직 잘 안 맞아서 트로트 열풍이래요.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트로트 열풍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커피숍에 있는데 제가 커피숍에서 트로트 노래가 나온 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트로트 열풍이라는 말은 기사에서만 봤고 여기 시청률이 높다라는 내용만 봤지 제가 무슨 커피숍에 트로트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도. 내 주변에서도 트로트 열풍이 분 사람이 없는데 왜 TV에서만 트로트 열풍일까? 이제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40대 중반 이하인 사람들, 그러니까 트로트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TV로 프로 같은 걸 보지 않고 다 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TV는 다 40대 이상인 분들, 트로트가 원래 이렇게 삶에 배어있던 분들이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리모컨에서 채널을 돌리는 권리가 부모와 아들이 서로 싸워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리모컨을 돌리니까 이쪽도 저쪽도 어쨌든 균등하게 나오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리모컨이 필요가 없는 거지. TV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TV가 있지만 거의 안 보고 제주도에는 저는 TV가 아예 없거든요. 다들 그래서가 아닐까. 폰으로 OTT를 보고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OTT를 보고 어른분들이 TV를 보다 보니까 트로트가 열풍이 아니라 그냥 TV를 어른들이 봐서 원래 트로트를 좋아하던 사람들의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던졌던 첫 번째 떡밥 회수로 OTT를 가져왔습니다. 디즈니가 첫날 오픈하고 1000만 명, 그리고 당시 방송했을 때가 한 3달 전이었나, 한 올 초 기준으로 2000만 정도 됐었고요. 근데 5500만, 와 5500만, 그것도 지금이 6월 중순이잖아. 5월 중순으로 5500만. 원래 5천만이 디즈니가 생각했던 2024년인가의 목표가 4천만인가 5천만이었거든요. 제 기억엔. 와, 근데 1년도 안 돼서 벌써 5,500만. 진짜 대단해요. 진짜 엄청나죠. 저 디즈니 플러스 오픈할 때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다른 플랫폼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넷플릭스가 2억이 좀 안 될 거예요. 한 1.9억 정도. 그리고 아마존은 프라임이랑, 제가 디즈니 영상 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프라임의 일부 서비스에 불과한 거니까 뭐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존이 한 1.5억 정도 돼요. 그리고 3위가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0.55억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훌루도 디즈니 거, 애플 TV가 2억에서 0.3억 사이로 다 있어요. 최근에 스트리밍 쪽에서는 굉장한 기대주의 오픈이 하나 있었어요. HBO 맥스. HBO가 우리 게임 오브 스론 왕자의 게임 하는 데가 이제 HBO잖아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를 공개했습니다.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디즈니가 플러스가 둘째 날까지 해서 1000만 명 모았잖아요. HBO 맥스는 8만 7천 명 모았네요. 런칭했는데 뉴 유저가 8만 7천 명이에요.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나는 근데 되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HBO도. 그래서 저희가 스트리밍을 얘기하려면 기승전 넷플릭스죠. 너무 당연히 기승전 넷플릭스예요. 저희가 커머스를 얘기할 때 기승전 아마존인 것처럼 스트리밍은 기승전 넷플릭스예요. 근데 넷플릭스의 히스토리는 다 많이 안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짧게만 넷플릭스 히스토리를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리드 헤스팅 형님, 우리 리드 형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회사가 넷플릭스가 아니에요. 첫 번째 회사는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셨고요. 사실 원래는 이거 설립하시기 전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어요. 교사 출신의 사업가들이 은근히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 마윈도 영어 교사였잖아요. 한 명 더 유명한 사람 있었는데 까먹었다. 형님도 사실 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91년도에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하셔서 CEO가 아니고 약간 마케팅 프로덕트 이런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95년도에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7천억이 매각이 돼요. 이게 무슨 유닉스 디버깅하는 회사였는데 당시에 이 디버깅 회사가 점유율이 되게 높게 올라가면서 되게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7천억에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 형님을 말할 때 언급조차 되지 않는 넷플릭스 그 전에 회사의 매각이 7천억이었어요. 바로 다음 해 넷플릭스를 설립하게 돼요. 당연히 아시죠? 워낙 리드 형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97년도에 놀다가 블록버스터에서 DVD를 빌렸는데 연체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고 짜증이 나서 넷플릭스를 설립했다라는 일화는 좀 유명하고요. 넷플릭스는 DVD를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정액제로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거거든요. 정액제니까 연체료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넷플릭스를 설립을 했고요. 근데 당시에 잘 모르시는 것 중에 DVD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DVD가 엄청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넷플릭스를 설립할 이 당시는 그 DVD 플레이어의 보급률이 미국의 1%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럼 왜 DVD로 설립했냐? 설립 때부터 DVD를 우편 배달하는 걸로 설립을 했거든요. 그럼 왜 DVD로 설립했냐? 이때는 다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동그란 거 구멍 달리고 이거 막 돌리던 거 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에픽게임즈 할 때 재즈잭 래빗 다 아시는 거 보면은 다 저보다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으실 텐데 카세트 테이프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쓰던 시기였어요. 카세트 테이프는 우편이니까 흔들리고 하고 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못하겠다. 이거 우편으로 보내다가는 다 고장 나겠다 생각해서 우편으로 보내려면 DVD인데 DVD가 너무 적어. 근데 DVD를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베팅하자. 이러면서 베팅을 했대요. 실제로 리드 형님이 되게 옛날 인터뷰를 보면 DVD가 잘 안 되면 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거의 베팅이었어요. 하지만 이 베팅은 당연히 성공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회사 하나 인수하면 그 다음 해 코로나가 터져서 회사가 망하지만 이런 사람은 1%짜리 DVD 산업을 시작해도 이 DVD 산업이 90%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이죠. 야, 참 너무 비교된다. 부럽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설립하면서 이 DVD 렌탈 산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넷플릭스는 추천에 집중을 했대요. 추천 알고리즘에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높게 평가하는 게 초반부터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높게 평가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의 벤처들은 다 추천 알고리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인터넷 업계를 보면은 그냥 다 추천 알고리즘 이런 거에 그냥 목을 메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터넷 붐이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게 특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넷플릭스는 그걸 되게 잘했죠. 다른 데들보다도. 그리고 3년 후에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한테 2번을 까이게 돼요. 첫 번째는 2000년도에 블록버스터가 아직 이 우편 렌탈에 진출하기 전이었어요. 우리 리드 형님은 블록버스터가 들어올까봐 좀 무섭잖아요. 무서울 거야? 분명히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냐? 우리 넷플릭스닷컴 없애겠다. 그리고 블록버스터닷컴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운영하겠다. 여기에 운영을 담당해 달라라고 제안을 해요. 넷플릭스가 없어질 뻔했어. 근데 블록버스터에서 꺼져 이럽니다. 꺼져. 이거 하면 내가 한다 이러면서 이제 꺼져 이래요. 꺼져 이러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까요. 그리고 또 한번 찾아가서 리드가 블록버스터한테 150억에 사달라고 해요. 150억에 사달라고 해요. 지금 170조잖아. 170조. 억이 조가 되는 이 밸류에이션을 때려치고 블록버스터는 이 150억에 사달라는 이 제안조차 거절을 합니다. 그만큼 넷플릭스가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니까 이때 그 주가가 떨어지는 그게 있었죠. 투자를 못 받고 마이너스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2년 후에 와 이제 이거 블록버스터급 손해네. 2002년도에 상장을 하게 돼요. 상장을. 요 사이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 이 블록버스터가 요 사이에 이제 드디어 우편 렌탈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DVD 업체를 인수하면서 진출을 하고요. 월마트도 DVD 업체를 인수하면서 진출을 합니다. 렌탈 DVD에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 아마존, 월마트 그 벤처가 몇 개 더 있었어요. 이 몇 개 업체들이 그냥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렸어요. 처음에 넷플릭스가 제 기억에는 한 2만 원부터 월에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를 블록버스터가 진출할 때 19,000원으로 하면은 아마존은 또 18,000원으로 진출하고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17,000원으로 내렸다가 월마트가 16,000원으로 내리고 이런 일을 그냥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당시 유명했던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넷플릭스가 worthless piece of crap 가치 없는 쓰레기다 쓰레기다라고 주가가 2.2불일 때 얘기를 했죠. 지금이 420원 정도가 돼요. 대충 보면 200배가 뛰었는데 이때가 이 worthless piece of crap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 그만두셨겠죠. 나라면 쪽팔려서 그만뒀을 것 같아. piece of crap 정도의 표현을 쓰긴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게 worthless piece of crap이래. 애널리스트들은 부정 리포트를 잘 못 내요. 그들도 결국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이 리포트를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소리를 잘 못하는데 이분은 거의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2.2불 때 이 보이지도 않는 요 시점에 piece of crap을 외쳤다가 이제 200배가 뛰었네요. 그리고 이제 07년에 우리가 모두 아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와. 그러니까 상장회사도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자, 상장회사도 분명히 기회가 있어. 이때 넷플릭스 봤어봐. 이때 넷플릭스가 진짜 한 2조 3조 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장회사의 기회를 잡으려면 이때 딱 이때 보이시죠? 이때가 5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5분의 1로 떨어져. 요거 견뎌야 되는데 그러니까 5분의 1이 떨어진 게 아니라 5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꼭지점에 100원이 있었으면 요 밑에는 20원이 돼요. 근데 요거까지 견딜 수는 있어야 되겠네. 내가 만약 2007년에 샀으면 이 5분의 1로 하락하는 걸 견딜 수는 있어야 됐는데 참 저도 잘 견디지만 5분의 1을 견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견뎠으면 지금 대박이죠. 이것까지 견뎠으면. 그리고 이제 07년도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하죠. 이제 저희가 막 가끔 기사 같은 거 보면 막 VOD라고도 하고 무슨 OTT라고 하는데 이거 다 그냥 스트리밍이에요. 뭐 오버 더 탑, 뭐 비디오 온 디맨드 막 이런데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스트리밍을 그냥 어렵게 약자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OTT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써서 그냥 OTT라는 용어 정도는 눈에 익어두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OTT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는 하우스 오브 카드, 이게 넷플릭스가 만든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죠. 이제 HBO한테 초반 거 의뢰해서 만들었다가 이제 점점 직접 만드는 형태로 바꿨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의 넷플릭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뭐 워낙 잘 아시는 회사라서 뭐 그렇게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지금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까 제가 뭐 넷플릭스 당연히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BO,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이건 아시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훌루랑 뭐 디즈니 플러스, 뭐 보통 막 이 정도 생각하시죠? 12개, 12개도 많이 잡으시네. 보통 이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이제 100개는 당연히 넘고요. 100개는 당연히 넘고요. 한 300개? 뭐 이 정도? 네, 이거 다 OTT예요, OTT. 이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보이죠? 이거 훌루 보이죠, 훌루 보이고, 이 넷플릭스 있네, 뭐 어쨌든 이렇게 많아. 이 중에서 한 요 정도만 치러볼 거예요. 나머지는 다 크게 다루지 않아도 좋아요. 다루지 않아도 좋은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정도 다뤄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가 쓸게요. 07년도에 넷플릭스 OTT를 시작했어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12.99불. 그냥 1,000원으로 해서 3,000원. 훌루도 07년도에 시작했어요.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혼자 빨리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훌루가 07년도에 시작했어요. 광고 없는 거 기준으로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아마존은 13,000원. 06년도라는 사람도 있고 08년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애플 TV가 19년도에 시작해서 5,000원. 디즈니도 19년도에 시작해서 7,000원. 그리고 피콕이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오픈 안 했는데 이거는 10,000원. HBO 맥스가 얼마 전에 오픈했죠. 15,000원. 아까 퀴비 말씀하셨죠. 제가 제 기억에 8,000원. 맞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아마존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시작했다. 원래 넷플릭스가 혼자 오랫동안 먹었던 산업이 아니고요. 이 산업은 넷플릭스와 훌루와 아마존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던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잘한 거야. 훌루도 잘해요. 미국에서는 훌루가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아마존도 그렇게까지 뒤지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뒤지지만 그렇게까지를 붙였어요. 그렇게까지 뒤지진 않아요. 그리고 2007년 8년 이때부터
2019년 전까지 12년의 공간이 떠 있어요. 12년의 공간이 떠 있고 19년부터 갑자기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스트리밍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12년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 12년 동안 원래는 디즈니, 피콕이 CNBC잖아요. HBO가 AT&T고 워너 컨텐츠를 공급했단 말이야, 얘네들한테 다. 근데 이렇게 떴으니까 에라 나도 내가 한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가격을 다 지웠는데 가격대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왜 도대체 다 OTT를 하고 있다는데 왜 보통 같은 산업에서 싸우는데 이렇게 3배 차이 안 나잖아요. 같은 산업에서 싸우면 많이 차이 나야 10% 차이 난단 말이야. 게다가 다 대기업인데 왜 3배가 차이 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치킨 게임이면 좀 점점 내려야지. 치킨 게임은 내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출시 안 한 거 빼고 HBO가 가장 마지막에 출시했는데 15,000원으로 제일 비싸요. HBO Max. HBO Max는 제가 요 기사를 가져오면서 그냥 놀리긴 했지만, 디즈니는 1000만 명 가져올 동안 너는 8만 7천 명 가져왔냐라고 하면서 놀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HBO Go, HBO Now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왜 HBO Max를 또 했냐? 왜냐면 OTT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 중에서 대부분은 번들이에요, 번들. 그래서 우리가 OTT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번들의 여부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번들이라는 게 뭐냐? 이 중에서 프라임이나 애플, 인피니티 플렉스, 로쿠 이런 애들은 트래픽이 많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저 이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번들은 제가 만약 제 채널에 그 유튜브에서도 사용자한테 월 단위로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월 단위로 돈을 받는 거. 그거를 오픈한다고 쳐요. 그리고 뭐 제가 회사 이야기는 무료로 다 풀고 정말 고급진 회사의 분석은 이 월 돈을 받는다고 쳐.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그거 뭐 월 45,000원, 뭐 4,5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번들이에요. 직접 서비스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 기생해서 내 거에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거. 이게 번들인데, T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의, 특히 작은 OTT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의 대부분들은 이런 번들들이에요. 그리고 HBO도 사실은 HBO Max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OTT 얘기할 때 항상 HBO를 꼈거든요. 왜냐면 번들 중에서 최강이었어요. 번들 중에서 HBO를 이길 수 있는 번들은 없었어. 아마존 프라임은 자기 번들이 아니고 자기 플랫폼이고, 아마존 프라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HBO 중에서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유료거든요. 이 유료를 보려면 HBO를 한테 돈을 내야 돼요. 아마존 프라임 유저 중에서. 이게 번들이에요. 이 아마존 프라임 유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애플 TV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번들을 허용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유저가 많은 플랫폼들 중에서. 그런 것들에 유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번들이거든요. 자체 플랫폼도 분명히 있지만 거의 90% 이상의 트래픽이 번들에서 오는 OTT들이 이 몇백 개가 되는 OTT들의 대부분들이고요. 유튜브도 이런 번들을 허용하는 플랫폼이죠. 그 번들 중에서 HBO가 왕이었어요. 번들의 왕. 왜냐면 우리 게임 오브 스론 때문에, 우리 왕자의 게임 때문에. 왕자의 게임은 미국에선 꼭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번들의 왕님께서 이제 HBO Max를 낸 거죠. 그리고 아마존이나 유튜브나 애플에 번들로 들어가 있는 게 HBO Now고요. 그럼 HBO Go는 뭐냐라고 하면 케이블 TV들에, 미국 케이블 TV들 있잖아요. 거기도 번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번들이 들어가는 게 HBO Go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우선 HBO가 처음에 적게 유저가 모여서 HBO가 병신이다가 아니라, HBO에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이걸 모르면 이제 이 기사를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에서도 놀림 기사가 되게 많아요. 애드 87,000명이잖아요. 번들에서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넘어올 수 있거든요. 클릭 한 번 하면 넘어올 수 있어요. 애플, 아마존은 그 계약을 못 맺었어요. 근데 클릭 한 번 하면 넘어올 수 있단 말이야,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넘어온 애들 말고 새로 추가된 애가 8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HBO 자체는 지금 3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번들 중에 최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미 훌루야.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이 놀림 기사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플랫폼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번들을 허용하는 그런 그 OTT들이 있잖아요. 아까 아마존, 로쿠, 유튜브, 뭐 애플,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볼 때 이런 애들의 번들도
이들의 경쟁력이거든요. 이 번들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가 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되게 크게 좌우해요. 참고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넷플릭스는 번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넷플릭스 들어가서 HBO 유료 결제 이런 거 없잖아요. HBO 안에 넷플릭스 안에서 유료 결제 따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OTT 업계 최강의 넷플릭스는 번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애들 중에서 많은 애들은 번들을 허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쟁력을 할 때 분명히 따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번들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 번들이라는 시장도 이렇게 몇백 명이 진출할 정도로 큰 시장이다.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 좋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이제 번들 쪽으로 넘어갈게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컨텐츠가 뭘까요? 다 아시는구나. 예. 저는 옛날에 뭐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오피스고요. 2등이 프렌즈, 그리고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2018년에 가장 많이 본, 가장 유명한,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오피스, 프렌즈가 HBO 맥스와 피코크한테 가요. 나 이거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떡하냐? 오피스와 프렌즈가 압도적으로 1, 2위인데 이거 두 개만 보면은 넷플릭스 전체 12%잖아요. 거의 11%잖아요. 넷플릭스의 11%가 HBO와 NBC한테 가요. 이 컨텐츠의 전쟁이 어마어마해요. 이 OTT의 경쟁은 결국 컨텐츠의 경쟁이에요. 현재. 그 중에서도 뭐가 대박이냐? 요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트콤들이에요. 시트콤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 진짜 빅뱅 시어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심심할 때 빅뱅 시어리 봐요. 하루에 에피소드 하나 정도는 보는데 제가 요 세 개를 진짜 좋아해요. 빅뱅 시어리, 프렌즈, 오피스 세 개를 진짜 거의 돌아가면서 거의 시즌을 계속 완결하고 요런 느낌으로 요 세 개를 계속 보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야, 이 중에서 두 개가 HBO 맥스로 가요. HBO 짱이죠. 제가 피코크 아직 오픈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넷플릭스의 1위가 지금 오피스잖아요. 피코크로 가요. 짱이죠. 게다가 여기는 AT&T고 여기는 컴캐스트예요. MBC. 이 대박의 컨텐츠들을 다 빼왔는데 게다가 AT&T, 컴캐스트. AT&T와 컴캐스트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오피스와 프렌즈와 빅뱅 시어리예요. 빅뱅 시어리의 셸든이 2년 연속인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페이를 받은 연기자고요. 미국에서 진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트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HBO로 가요. MBC가 오피스를 가지기 위해서 5천억을 썼고요. HBO가 프렌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얘도 거의 5천억 가까이 썼어요. 4천억인가 5천억 썼어요. 이거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진짜 대단하죠. 대단해. 그에 반해 넷플릭스는 다 잃고 사인필드라는, 저는 못 들어본, 하지만 이것도 유명하대요. 요거를 가져오는데 그쳤죠. 게다가 디즈니 컨텐츠는 디즈니한테 갔죠. 디즈니 컨텐츠는 디즈니한테 갔어요. 사우스파크도 진짜 유명해요. 이것도 HBO한테 가고요. 훌루도 아까 파크 리크레이션이 3위였잖아요. 넷플릭스에. 이것도 다 MBC한테 가죠. 아마존 프라임의 파크 리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모아 출시하는 거예요. 돈도 하나에 이만큼 쓰니까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기대가 안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HBO 맥스는 저의 최애, 빅뱅 시어리, 진짜 빅뱅 시어리 너무 좋아요. 진짜 게임 오브 스론, 게다가 DC 유니버스까지 거의 디즈니까지는 아니겠지만 넥스트 디즈니 플러스에 맞먹을 수 있는 정도의 라인업이긴 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OTT에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트콤이 유저를 잡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예전의 시트콤들을 그렇게 비싸게 새로 데려가는 이유가, 유저들이 생각보다 옛날 시트콤을 젊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좀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저한테 이거 다 할 때 봤거든요. 저 대학교 때도 계속 봤으니까. 이게 시트콤이 특히나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넷플릭스 봐봐요. 올 디즈니 컨텐츠에 프렌즈 1등인 오피스, 2등인 프렌즈, 3등인 파크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오리지널을 늘리고 있어요. 너무 당연히 늘리고 있어요. 라이센스의 비중도 줄어들지만 보면은 절대적인 개수도 줄어드는 느낌을 보이죠.
근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에서 가장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뭐냐면 넷플릭스도 오리지널이 있고 훌루도 오리지널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컨텐츠의 느낌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기는 주류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주류의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컨텐츠를 보는데 이 게임 오브 스론 막 뭐 그 디즈니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주류의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주류에 있는 컨텐츠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리지널 컨텐츠를 볼 때 HBO 오리지널 게임 오브 스론은 아닌데 오렌지 이스 뉴 블랙을 볼 때, 오렌지 이스 뉴 블랙 저는 엄청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거 약간은 내가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만 보는 비주류의 컨텐츠를 본다 요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지긴 해요, 점점. 하지만 이 느낌이 분명히 컨텐츠를 만들 때 있거든요. 넷플릭스와 훌루 둘 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많이 만들지만 이거를 많이 극복은 했지만 조금은 더 남아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대성을 했죠. 네, 잘 될 거예요. 감히 말하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조롱받고 있는 HBO 맥스 당연히 잘 될 거고요. 아직 오픈도 안 한 피코크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제가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지만 디즈니 플러스도 당연히 잘 될 거고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참 방송하기 쉽네. 막 이렇게 그냥 보면 다 잘 될 거네.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잘 될 것만 모아놨어. 그래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넷플릭스가 이렇게 쓰잖아요. 2019년도에 디즈니, 피코크, HBO예요. 당연히 잘 될 거죠. 컨텐츠도 더 많이 써. 넷플릭스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주류 느낌인데 돈도 부어요. 게다가 얘네는 디즈니 파크에 TV 채널에 다 갖고 있죠. 여기도 다 TV 채널 엄청 갖고 있죠. 분명히 이들의 우위점이 있어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의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들이 넷플릭스를 꺾을 수 없다고 확신해요. 넷플릭스는 이미 넘사벽이야. 그냥 압도적인 1위야.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엄청나게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안 될 거냐? 아, 천만의 말씀. 이들이 안 될 거라고, 디즈니 이미 잘 됐으니까 이 둘이 안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미국에. 천만의 말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자체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채널이 많고요. 내가 이걸 봤을 때 내가 주류의 컨텐츠를 보고 있다라는 감성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돈도 이렇게 써. 게다가 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잘 될 거예요. 그럼 이 감성을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어떻게 넷플릭스는 이걸 뚫으려고 하냐라고 보면,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 리드 형님께서 2019년도 1월 넷플릭스 보고에서 우리의 경쟁자는 포트나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HBO보다는 포트나이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포트나이트의 캐릭터는 분명히 이거겠죠. 넷플릭스의 캐릭터는 이거래요. 이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예요. 아, 이게 과연 넷플릭스의 캐릭터일까?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과연 넷플릭스의 캐릭터일까? 이게 브레이킹 배드라고 AMC에서 출시한 거예요. 진짜 저도 브레이킹 배드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혹시 누군가 브레이킹 배드를 안 보셨으면 무조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이 브레이킹 배드는 AMC에서 말도 안 되는 히트를 쳤던 드라마예요. 말도 안 되게 히트 쳤어요. 그냥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지금으로 치면 거의 게임 오브 스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게임 오브 스론 정도의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예요. 브레이킹 배드. 넷플릭스는 이거를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를 막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 비주류의 감성을, 이들과 대비되는 이 비주류의 감성을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우선 첫 번째, 브레이킹 배드 프리퀄을 만들어요. 브레이킹 배드에 보면 이 Saul Goodman이 있거든요. Saul Goodman.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의 프리퀄을 만들어요. 그래서 Better Call Saul이라는 거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듭니다. 진짜 머리 좋아. 야, 진짜 브레이킹 배드의 IP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용해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 저도 요새 이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킹 배드의 스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브레이킹 배드예요. 이 앞에를 Better Call Saul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요. 이 뒤를 엘 카모라는 영화로 만들어요. 역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이 IP를 이 당시에 게임 오브 스론 정도로
미국을 떠들썩했던 어마어마한 IP를 가져와서 앞뒤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면서 빵 뛰어요. 둘 다 엄청 떴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킹 배드가 너무 유명하니까. 브레이킹 배드가 진짜 너무 잘 됐는데 넷플릭스에서 가져오고 나서 프리퀄 만들어준다, 같은 배우로 여기에 나왔던 배우들로 프리퀄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 얘가 도망가거든요. 그 도망가는 그 이후의 내용을 또 영화로 만들어주니까 이거 어떻게 안 봐. 이거 브레이킹 배드가 끝나고 나서 막 8년 후에 이 뒤에 내용을 같은 배우가 나와서 영화로 만들어주는데 무조건 봐야지.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런 전략을 써요. 굉장한 전략이에요. 이 엄청난 IP를 앞뒤로 이용하는 전략이죠. 혹시 이거 유 보셨어요? 유? 그냥 이건 재밌어서 이건 꼭 보세요. 그냥 제가 브레이킹 배드라고 넷플릭스에서 검색했을 때 그냥 이게 나와서, 원래 이거 지우려고 하다가 이제 유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려고. 네, 유는 꼭 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특히 1시즌의 여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네, 1시즌의 여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컨텐츠 전쟁에서 핵심은 시트콤이거든요. 당시 시트콤 중에서 옛날에 히트쳤던 시트콤 풀하우스가 있거든요. 넷플릭스는 이거를 가지고 와요.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당시에 프렌즈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당시에 탑 정도로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킥 정도는 아닌데 약간 순풍삼구인가 정도의 느낌으로는 성공한 거야. 미국인들은 다 알고 있고, 예. 시대도 이게 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순풍삼부니까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이분들이 이 출연진을 그대로 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트콤을 만듭니다. 풀러하우스. 이 출연진이 10몇 년 후에, 20년 후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들로 시트콤을 만들어요. 진짜 머리는 진짜 기가 막히다.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 정도로 남의 IP를 이용하는 건 분명히 계약은 있었겠지만 진짜 머리 좋아요. 아쉽게도 앞에 브레이킹 배드만큼 뜨진 못했어. 브레이킹 배드, 베터 콜 솔과 엘카모는 진짜 떴거든요. 풀러하우스는 그 정도까지 뜨진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워요. 근데 여기서 장점이 이제 드러나는데, 풀하우스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빠졌거든요. 계약이 끝나서 빠졌어요, 넷플릭스에서. 하지만 풀하우스는 그대로 있어요. 이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니까. 그래서 이 유저층들의 만족도에 일부라도 잡아둘 수 있는 거야. 만약 이게 떴으면 이거를 가지고 오거나 할 때도 더 좋은 방향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진짜 머리는 진짜 기가 막혀. 여기서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건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거예요. 가격을 먼저 여기 써드리면 더 좋겠다. 여기 이 위와 아래로 10,000원의 전후로 나눠지잖아요. 이 아래는 7,000원, 5,000원이고 이 위는 다 10,000원이 넘잖아요. 뭐냐? 이 아래는 오리지널 컨텐츠 온리, 오리지널만 해요. 이 위는 오리지널 플러스 라이센스를 받아오는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남의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 남의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축에 이걸 기점으로 이 위는 오리지널에다가 라이센스를 가져오고요. 아래는 오리지널만 해요.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오리지널만 하면 제작비만 내면 돼요. 그렇잖아. 제작비만 내면 돼. 내 거 제작하고 돌리는 건 내 마음이야. 이 위는, 라이센스는 보통 어떤 구조로 매겨지냐면요. 일반적이에요.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컨텐츠마다 달라서 그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이 10,000원씩 냈어요. 100명이 10,000원씩 냈어. 그럼 이제 100만 원의 매출이잖아요. 이거를 뷰 아워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시청했느냐를 기준으로 퍼센트로 나눠요. 그래서 그 퍼센트만큼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온 게이트가 올린 게 이거 전체 50%를 차지한다 라고 하면 100만 원이니까 라이온 게이트한테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게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용 구조를 아시고 나서 이거를 보면 왜 얘네들이 자기 거를 만들고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만드는지 알겠죠. 왜냐면 결국 뷰수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들어오는 15,000원을 뷰수로 라이센스와 오리지널을 나누는데 넷플릭스는 추천을 해주잖아요. 추천을 해주니까 내 거를 기준으로 추천을 해준단 말이야. 내 거 숫자도 많아. 그리고 추천도 내 거 위주로 해줘야
오리지널은 이미 만들고 나서 끝이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돈을 줄 게 없어요. 오리지널 제작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줘요. 고정비로 준단 말이에요. 고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은 돈이 들지 않아요. 넷플릭스의 가장 좋은 건 유저들이 라이센스 때문에 머물렀던 유저들한테 넷플릭스를 추천했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추천했는데 이거 괜찮네,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계속 봐야지라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이센스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뷰수를 계속 받고 있는데, 퍼센트를 받고 있는데, 퍼센트도 그러니까 컨텐츠별로 퍼센트를 안 줘요. 넷플릭스는 업체별로 퍼센트를 한 번에 줘요. 그래서 내 컨텐츠에 무슨 컨텐츠가 얼마나 뷰가 있다라는 걸 컨텐츠를 제공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오는 퍼센트가 계속 줄어드는 거야. 라이센스 애들이 보니까. 다른 라이센스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줄어드네. 이 말은 뭐냐? 넷플릭스가 얘네들의 라이센스로, 넷플릭스는 처음에 마블 때문에 온 거거든요. 마블의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엄청 만들었어요. 그 마블 영화와 마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디즈니의 어벤져스 있잖아요. 넷플릭스에도 어벤져스 있는 거 알지? 어벤져스랑 비슷한 무슨 디펜던트인가?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넷플릭스로 디즈니에서 만들었어요. 출시로. 얘네들 때문에 라이센스로 온 애들의 유저를 오리지널로 바꾸면서 수익 배분을 뷰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점점 가지고 오고 유저도 가지고 오는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얘들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여기는 이 자체가 번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OTT 번들이 아니라 이들은 이 OTT를 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OTT를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프라임 비디오는 프라임을 가입한 멤버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프라임 비디오를 프라임 없이 가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프라임을 가입한 유저들이에요. 그냥 프라임을 가입한 유저들한테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애플 TV 플러스는 그냥 애플 유저들은 이거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1년인가 2년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애플의 생태계에 하나 더 주는 서비스예요. 아마존과 애플의 생태계에 하나의 서비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제가 이 모든 OTT 중에 저보고 단 하나만 투자할 수 있으면 뭘 투자하겠냐?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나는 고민도 안 한다. 야, 진짜 아마존은 정말 무서워요. 지금 압도적인 2위인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서비스야. 컨텐츠 업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사실 넷플릭스가 아니라 아마존이에요. 넷플릭스도 무서워해. 하지만 진짜 이 컨텐츠 업계 그 대표들의 인터뷰들을 보면요, 넷플릭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보다 프라임 비디오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얘랑은 경쟁할 수 있어. 컨텐츠 빼도 되고 얘가 왔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어.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넷플릭스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오피스 봐야지. 오피스 내가 가져왔으니까 우리 쪽으로 옮겨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아마존 비디오는요, 옮겨올 수가 없어요. 이 유저는 그냥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프라임은 무조건 써야 되니까. 미국에서 프라임은 그냥 다 쓰는 거니까 이 나머지에 갈 수 있는 파이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독립적인 파이고요. 여기는 나눠 먹는 파이예요. 근데 왜 OTT 업계를 할 때 분석할 때 아마존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존이 나오면 모든 게 깨져요. 경쟁의 구도가 됐던 뭐가 됐거든 다 깨져. 다 깨져서 이거 얘랑 경쟁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말할 때 그래요. OTT 업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CEO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얘랑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아마존이 최고예요. 아마존 짱. 여기 와서도 아마존이 짱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당연히 넷플릭스죠. 저의 1등 아마존, 2등 넷플릭스. 근데 여기서 대단한 애가 디즈니예요. 디즈니가 얘네들이 왜 오리지널만 안 하냐면 아무리 DC를 갖고 있고 뭐 AT&T고 컴캐스트도 하고 하더라도 오리지널만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는 너무 벅찬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라이센스는 있어야 된다. 내가 5천억을 주고 6천억을 주더라도 라이센스를 사와야겠다라고 하면서 라이센스를 5년 동안 6년 동안 틀 수 있는 라이센스를 5천억 6천억에 사오면서 라이센스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디즈니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곧 컨텐츠의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하면서 오리지널을 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5,500만.
진짜 1년도 안 되는데 5,500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디즈니가 5,500만을 만든 건 그냥 OTT 업계에서 새로 나온 애가 5,500만이 됐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새로 나오는 애들은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 다 라이센스로 좋은 컨텐츠를 기존에 좋은 컨텐츠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디즈니는 오리지널 5,500만. 와 이거 진짜 힘든 일을 디즈니는 해낸 거예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그럼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경쟁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때 봐야 되는 경쟁은 넷플릭스는 점차 오리지널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의 경쟁도 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봐야 되는 경쟁은 이거예요. 이전표를 이제 아셨다면 제가 아마존을 왜 뺐고 디즈니를 왜 뺐고 애플은 왜 언급조차 안 했는지 제가 왜 애플은 언급조차 안 했는지 애플이 컨텐츠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애플은 왜 언급조차 안 했는지 아실 거예요. 네?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이렇게 돼요. 훌루, 피코크, HBO 맥스. 여기에 넷플릭스의 강점은 뭐냐? 넷플릭스의 강점은 당연히 훌루가 기껏해야 3천만이고 3천만 좀 안 돼요. HBO 맥스도 기껏해야 3천만이고 피코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2억이에요. 2억. 정확히 1.9억. 2억. 대단해요. 그냥 우선 넘사벽이 유저에서 찍혀요. 근데 이들이 넷플릭스를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제대로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세 개 애들은 다 오리지널 플러스 라이센스잖아요. 그죠? 라이센스가 글로벌이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라이센스는 나라마다 따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HBO는 왓챠에서 볼 수 있잖아요. 왓챠에서 HBO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거든요. 나라별로 따로 맺어야 돼요. 넷플릭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4개 나라 빼고 다 진출돼 있거든요. 이 나라의 4개의 나라가 하나는 북한, 하나는 시리아, 그리고 하나는 중국,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었어요. 이렇게 4개 갈 수 없는 나라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거든요. 여기에 컨텐츠를 나라별로 작은 나라라면 이제 그룹별로 개별적으로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봐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HBO가 왓챠랑 맺었어. 계약을 맺었어. 훌루가 HBO 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 그럼 왓챠 거를 어떻게 취소하겠어요? 그거 끝나고 왓챠와 HBO의 계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텀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왓챠가 기존에 했던 애인데 HBO가 뭘 믿고 왓챠하고 안 하고 훌루랑 하겠어요. 자기가 들어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이 라이센스를 따로 맺어야 되는 게 엄청난 진입장벽이에요. 이건 진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못이라는 거에 정말 딱 맞는 정도로 힘든 진입장벽이에요. 이 진입장벽을 넷플릭스는 지금 4개의 나라 빼고는 전 세계로 돼 있고요. 훌루, HBO 맥스 거의 미국 중심이에요. 미국이 메인이에요. 그만큼 이 라이센스를 하면서 글로벌이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왜 디즈니가 지금 빨리 글로벌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막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되게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프라임 비디오, 훌루, HBO 맥스 글로벌이 뉴스에 잘 안 나와. 디즈니, 애플은 뉴스에 잘 나와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면 오리지널은 그냥 내가 가면 돼. 자막만 입히고 가면 된단 말이야. 내 거니까. 하지만 라이센스가 너무 힘들어요. 라이센스는 그 장벽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디즈니가 진짜 대박인 거죠. 오리지널만으로도 될 수 있었다는 게.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넷플릭스는 얘네들의 경쟁도 피코크와 HBO 맥스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오리지널 라이센스 글로벌로 선순환을 돌고 라이센스에서 오리지널로 선순환을 돌고 이 구조를 넷플릭스를 다른 애들이 잡을 수 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결국 봐봐, 얘네들은 오리지널로 떨어질 거고요. 제 생각엔 시간이 지날수록 오리지널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아마존이 먹을 거고요. 글로벌 라이센스를 넷플릭스가 철저하게 닫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그림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넷플릭스도 당연히 오리지널에 집중하겠죠. 아마존도 오리지널에 집중할 거고요. 결국 오리지널이 많아지면서 한 편당 만드는 컨텐츠 비용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제가 아까 무시하듯 언급조차 안 했던 애플 TV의 C와 모닝쇼 이 두 개가 애플 TV의 지금 메인이거든요. 편당 150억.
에피소드당 퍼 에피소드당 150억. 진짜 에피소드당이에요. 영화 하나당 아니에요. 드라마 에피소드당. 야,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높아져. 엄청나죠. 진짜 돈 엄청 써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냐면, 우리나라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이 컨텐트리 이런 분들이 넷플릭스와 몇 편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 시대 아니냐. 이제 우리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가 엄청 잘 되는 시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물어보는 사람들보다도 이거를 그냥 확신해 갖고 저한테 그냥 확인만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는 진짜 이 컨텐츠 제작 회사의 꿈이 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배 당당하게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하지만 내가 넥스트 디즈니가 되겠다, 내가 넥스트 드림웍스가 되겠다 이런다면 불가능합니다.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은 넥스트 디즈니가 될 수 없는 단계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리지널은 러닝 개런티를 주지 않아요. 러닝 개런티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물며 내가 만든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뷰가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아요. 뷰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킹덤 같은 거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렸는데 1위인 건 알겠어. 하지만 뷰가 얼마 나왔는지 안 알려줘요, 넷플릭스에서. 이거는 넷플릭스 거예요. 그리고 킹덤 만들었을 때 제작비 플러스 이윤을 보장해 주거든요. 끝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컨텐츠 제작사들이 디즈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뷰수가 많아지면, 영화관이든 TV든 뭐 블록버스터건 뭐 뷰수가 많아지면 거의 저작권이니까 런닝 개런티를 받았거든요. IP를 받았거든. 하지만 여기는 IP, 런닝 개런티 다 없습니다. 모든 건 넷플릭스 거고요. 모든 건 넷플릭스 거고, 이 컨텐츠 제작사는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외주 개발업체이자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좋은 ODM 공장 몇 개로 있는 그런 그냥 배 땅땅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산업을 꿈꾼다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K 컨텐츠 뭐 동남아에 뜨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돈을 많이 쏟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쏟으면 뭐하냐고. 제작비의 이윤만 줘요. 그리고 IP, 러닝 개런티 다 넷플릭스 거예요. IP는 일부 협의가 가능해요. 하지만 러닝 개런티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작비의 이윤만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타당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스튜디오 이런 거 본 적 없지만. 하지만 넥스트 디즈니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ODM 공장 중에서도 뭐 한국 콜마 될 수 있어요. 한국 콜마도 ODM이잖아. 우리나라 K 컨텐츠로서의 ODM 공장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콜마처럼.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산업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주 업체다. IBM도 외주 산업이 엄청 크거든요. IBM 생각보다 외주하는 게 진짜 커요. IBM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외주다 ODM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들의 꿈이 넥스트 디즈니일 순 없다는 거예요. 디즈니와 이 IBM, 한국콜마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디즈니일 순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컨텐츠 회사로서의 넥스트 스텝이 디즈니일 순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배우가 되시고 이제 감독이 되시면 돼요. 배우와 감독은 지금 대박입니다. 지금 배우와 감독에게는 지금 같은 상황이 없어요. 지금 한국은 더 대박이에요. 넷플릭스가 지금 넷플릭스의 성장에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아시아 쪽이거든요. 넷플릭스가 그 사업 보고서에 나라별로 다 쪼개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수치가 다 나오는데 아시아 쪽의 성장이 가장 높아요. 넷플릭스 중국에는 없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이 제일 높은데 한국 컨텐츠가 짱이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작사는 이윤만 가는 거고요. 몸값이 높아지는 건 배우와 감독이에요. 혹시 영화의 꿈이 있으셨다, 영화 감독의 꿈이 있으셨거나 잘생기셨다, 예쁘다 라고 하면 지금 꼭 도전해야 될 시기입니다. 도전하세요. 예.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다루지 못한 OTT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한국계 있죠, 한국.
그리고 중국 시장은 그냥 아예 별도 시장이에요. 중국은 아예 별도 시장이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기도 좀 별도 시장이에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브 제가 하나도 안 달았어. 근데 라이브가 진짜 OTT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라이브 하나도 안 달았어. TV 디바이스 이것도 너무 중요해. 근데 나 또 안 달았어. 광고도 너무 중요해. 근데 또 안 달았어. 이거 다 OTT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또 다 영상 하나씩이라서 제가 이걸 다루기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몇십 개의 떡밥을 던져놓고 하나의 떡밥을 처음으로 해결했는데 6개의 떡밥을 새로 던지는 그런 걸 할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해. 그리고 혹시 그냥 뉴스를 보실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냥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끔 요런 뉴스들이 나와요.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샀다. 이거 그냥 최신 뉴스 갖고 왔는데 넷플릭스가 그죠. 모든 떡밥을 풀을 때면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미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많이 사요. 지금 이미 몇 개 샀어.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왜 사는지 아세요 혹시?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왜 사는지 아세요? 이것도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샀다라고 하면 무슨 오프라인 강화래.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이 많잖아요. 오리지널을 영화제에 입상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마케팅이거든. 컨텐츠에서 백상예술제 막 이런 거에 입상하는 것만큼 좋은 마케팅이 어딨어요. 칸 이런데. 근데 여기 입상을 하려면요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야 돼요. 근데 남들이 내 영화관에서 안 틀어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사서 트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오리지널을 틀 수 있는 영화관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그거 채우려고 영화관 더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마지막 장표. 혹시 이 회사 아세요? 혹시 아시려나? 내가 2017년도에 뉴욕에 있었다면 이거를 무조건 했을 거예요. 뭐냐면 한 달에 $10를 내면 어디 시네마에 가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 무제한. 한 달에 $10를 내면요 어떤 영화관에 가서도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포 시네마, 영화관의 넷플릭스라고 하면서 2017년 8월에 오픈합니다. 게다가 넷플릭스 코파운더 엄청나죠. 넷플릭스 코파운더가 넷플릭스 포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10로. 내가 진짜 이때 뉴욕에 있었으면 무조건 했어요. 지금 왜 이걸 못 들어보셨냐면 망했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무제한으로 누가 이거. 그래서 너무 잘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서 비용이 통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땠냐면 첫 번째 넷플릭스 포 영화관을 넷플릭스 코파운더가 만들었죠. 두 번째 이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내가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평균으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하라고 해도 평균 1개에서 2개밖에 못 본다. 초반에만 여러 개 보고 나중 갈수록 평균 1개에서 2개밖에 못 봐서 이게 맞는다. BP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케팅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영화관이랑 잘해서 그러면 이익도 될 수 있다. 이거 완전 스타트업이잖아요. 요새 이런 벤처들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뭐 영화관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오프라인의 이 서브스크립션 벤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영화인데 넷플릭스 코파운더에 테스트도 했대요. 마케팅까지 한대. 게다가 더 꿀이었던 건 뭐냐면 이게 상장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상장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로망이 있거든. 상장을 투자하는 사람은 스타트업 투자의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에 있는 가치 투자 커뮤니티에 이 회사가 엄청나게 회자화됐어요. 이거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스타트업을 투자하지 못하는 우리 상장회사 투자자가 이런 대박 스타트업을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이 초창기 오픈 시점부터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만약에 $675에 무비패스가 오픈을 했고요. 이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5,000까지 갔어요. 실제로 사람들도 엄청 가입하고 지금은 $0.001 $0.001 $0.1도 아니고요. $0.001. 처참하다. 상장 폐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냥 되고 있어요. 파산은 했는데 어쨌든 아직 거래는 되고 있어요. 예, 파산한다고 다 거래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675에서 $5,000까지 갔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속보죠.
지금 말하는 중간에 0.0001달러가 더 떨어져서 0.0009달러라고 합니다. 네, 속보. 이 사이에 또 10% 떨어졌어요. 10% 하락. 아, 이 사이에 또 10% 하락했어요. 진짜 아쉽다. 이게 이 사이에 1달러가 더 떨어져서 10% 하락으로 0.0009달러라는 속보입니다. 미국은 무슨 강이지? 뭐 템즈강, 허드슨강. 예, 이때 이제 허드슨강으로 다 들어가셨네요. 투자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벤처 투자는 더 힘들어요. 예, 이런 거 함부로 달려들면 안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